네, 안녕하세요. 차타선스입니다. 저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좀 길게 찍을 거예요. 길게 찍을 거고 내가 한올바이오 파마 정말로 이 매수 한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단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서 정말 이 매수하고 끌고 가실 분들은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원래 주도주를 잘 잡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도주가 될 놈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좀 분석을 잘 하기 때문에 이 한올바이오파마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어 드리니까 집중해 주세요.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후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후보 물질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죠? 자, 요 자가 면역이라는 게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도 뭐 비슷한 거고 내 면역 체계가 내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내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가 면역. 그러니까 나의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나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주력으로 하는 건데 갑상선도 있겠고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잖아. 그 시장 규모가 몇 조냐면 150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가 면역 치료 관련된 이 질환의 시장 규모가 150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잠깐만 공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반기보고서 가서 요걸 보면 돼요. 연구개발 활동을 보면은 지금 일단 이 비토클리맙 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우리가 볼 건데 일단 밑에 보면은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토클리맙이죠. 바토클리맙이 있는데 요걸 이제 기술 이전을 좀 했어요. 2017년도. 자, 기술 이전을 좀 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봤을 때 요거를 가져간 회사 있죠. 요걸 가져간 회사. 여기가 지금 주가가 몇 배 올랐냐면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1년 만에. 임상 1상을 완료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 지금 10배가 올랐는데 한올바이오팜은 바닥에서 2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자, 보면은 적응증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뭐요? 중증 근무력증, 자, 갑상선 암병증, 만성연수성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경증.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뭐요?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내용들이다. 근데 지금 일단 이 바토클리맙에서 가장 큰 지금 임상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이거요.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건데 요 병 자체가 이제 갑상선 관련된 병인데 요게 만약에 성공했을 시에 그죠? 성공했을 시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매출이 몇 조다? 한 2조에서 4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15%의 로열티를 한올바이오파마가 받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가 3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돈이 회사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자가면역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전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시장 규모 150조.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시장에서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 후보 물질이 정말 대단한 후보 물질이라고 하면 그죠? 이 모든 적응증, 모든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을 약물이 될 수가 있겠죠. 후보 물질이. 자, 근데 요걸 보면은 이 작용 기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LGG를 감소시켜 질환을 치료하는 작용 기전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LGG가 뭔지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LGG 감소율이라고 있죠. LGG 감소율은 혈중 면역 글로불린 G 항체의 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멀쩡한 세포를 내 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 그 병원군에 대항하는 항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공격을 했을 때. 그죠? 그 항체의 농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뭐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 관련돼서 힘들 수 있다. 왜?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항체가 농도가 낮아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보면은 병형군을 누가 치료하죠? 백혈구가 치료하죠. 그죠? 그러니까 백혈구가 항체인데 이 항체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멀쩡한 세포를 병형군으로 착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 물질을 어떻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농도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면역 반응이나 특정 질병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나 면역 상태를 모니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이것 때문에 이 복용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면역 관련돼서 이 LGG가 이제 감소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이걸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복용량을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을 때 이 LGG가 1이 감소되고 2를 넣었을 때 2가 감소돼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근데 지금 뭐예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후보 물질은 정확하게 복용량에 비례해서 뭐가 되고 있다?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임상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을 건너뛰고 바로 3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FDA에서.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임상 1상에서 2상을 건너뛰고 어떻게? 3상으로 진입을 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나오는 게 자, 약효 임상 1상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78%의 항체를 감소시켰고 중증 무기력증 임상 2상 및 3상 시험에서 위약 대비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킴. 지금 보면 이 중국 관련된 내용은 아직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 녹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정성 완전 인간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 원성 우려가 낮고 높은 안정성이 특징이다. 자, 편의성 경쟁 제품들의 대부분 정맥주입 뭐가 안 좋죠?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누워서 눕거나 서가지고 이제 손등이나 발등에 꽂아서 투여를 받아야 된다. 불편하죠. 근데 뭐요? 박토클리맙은 자가 투여가 가능한 피하 주사 타입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뭐요? 훨씬 더 빠르게 뭐 할 수 있다?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 뭐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뮤노반트의 그죠?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 데이터를 발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후보 물질이 2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후보 물질 그 IMVG죠. 자, 요 부분이죠. IMVT1401 그죠? 요거의 임상 지연으로 주가가 조정됐지만 IMVT1402로 물질을 교체해 이상 없이 3상 진입과 승인이 가능해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요걸로 임상 2상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죠? 임상 2상 1401로 임상 2상을 완료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빠졌다. 근데 요게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한 1402로 물질을 교체해서 임상 1상이 이거는 완료가 된 건데 요게 2상이 완료됐었기 때문에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2상을 건너뛰고 3상으로 진입하고 승인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2상을 어떻게 하지 않고 3상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이뮤노반트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뮤노반트. 자, 얘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잠깐만 들어가서 이 이뮤노반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가서 종합 차트. 자, 이뮤노반트 가볼게요. 이뮤노반트. 자, 렉이 좀 걸리는데. 자, 보면 주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예요? 봐봐요. 얼마예요? 자, 2022년도 5월달 최저가가 5달러입니다. 5달러. 아, 3달러? 3달러예요. 근데 지금 최고가가 몇 달러요? 지금 1년 만에 1년 좀 더 됐나요? 6개월 1년 반 1년 반 만에 얘네가 주가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몇 배? 15배. 얘네 주가가 15배가 올랐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 물질 가지고 그레이브스병 어떻게?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얘네가 지금 이러한 갭자리를 다 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이러한 갭자리를 다 메꿔줬고, 그죠? 현재 구간이 어디다? 여기다. 그럼 얘가 지금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 바닥에 위치가 되어 있고,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FDA 3상에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보시면은 봐봐, 몇 프로 올랐어요? 100%가 올랐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미국 회사라서 그래요. 미국 회사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이뮤노반트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올바이오팜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내용 잠깐만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9월 27일 기사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성공, 경쟁사 아제넥스 M&A 가능성 호재, 목표가 상향이라는 내용이 1년 전 기사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이뮤노반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뮤노반트. 자, 이 친구들을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 잘 보면은 요거 봐봐요. 자, 한올바이오파마의 항 FcRn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부작용을 보완한 후속물질 IMVT1402가 최초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자, DLD 수치 상승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 자, LDL,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꼬였는데, LDL은 뭐냐면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나타내는 건데, LDL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수치가 높은 경우 동맥에 축적되어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수치인데, 요 수치가 뭐요? 상승 부작용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요게 콜레스테롤 관련된 내용들이 안 올라간다, 몸에서. 그죠? 그러니까 심장마비, 뇌졸중, 부작용의 위험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IMVT1401이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단기적으로 한올바이오팜 주가를 끌어내렸죠. 근데 이 부분을 보완한 이 1402가 출시됨으로써 이미 140 하나는 이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이상을 건너뛰고 바로 1상이 완료된 이후에 3상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여기를 보면은 자,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주가가 최대 105%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6월 주당 3.14달러 대비 13배 상승한 40달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글로벌 증권사 11개사가 다루고 있다.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물질만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죠? IMVT140의 가치 상승은 곧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며 얘네가 13배 올랐는데 뭐하냐고. 한올바이오파마 왜 못 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2차 전지 시장이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요? 바이오 양세죠. 그럼 얘가 올랐던 거 어떻게? 얘가 이뮤노반트가 올랐던 거 어떻게? 우리나라 한올바이오파마에 어떻게 된다?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임상결과 기대감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는 저점 대비 2배 수준 상승했다. 그러나 이뮤노반트에 대비 저평가한 상태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1년 전에 얘기했죠. 자, 우리가 요 부분들,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401의 부작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약 후보물질 1402가 일부만 결합 및 알부민 결합 및 DLD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효성을 확보한 점도 알려졌다. 자, 1402 임상 성공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를 적용해 코스피 시장 바이오 업종 가운데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부연했다. 1년 전 내용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러한 내용들 1402 이 후보 물질이 지금 뭐예요? 이 갑상선 관련된 내용들에서만 적응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적응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1년 전 기사 말고, 그죠? 최근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기사인데요. 자, 이제 광고, 관심 없는 광고, 자, 해놓고 일단은 확인을 해보면은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동종 계열 최고
자, 출시 후 2조 매출 전망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면역 글로불린 수치 감소 효과 우수.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의 감소 효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갑상선 치료제 의존도 낮아. 단일 적응증만으로 출시 후 약 2조 매출 이상. 단일 적응증 어떤 거요? 갑상선 관련된 단일 적응증. 적응증을 늘려가면 뭐요? 요거 하나로 2조 매출인데 더욱더 큰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이거 보면 뭐요? 적응증을 늘려간다. 제2의 키트루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키트루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확인을 더 해보면은,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로벌 제약사 이뮤노반트의 기를 수출한 그레이브스병 치료제 바토클리맙 동종 계열 최고 약물이 될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출시 후 매출액이 최소 2조 6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 면역 글로불린 수치 감소. 자, 이뮤노반 최근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중인 바토클리맙의 임상 2회 이상 결과와 같은 기전을 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1상에서 바로 3상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상 계획을 발표했다. 자, 이번 임상에서는 항갑상선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 대상으로 바토클리맙 피하 주사 고용량을 주 1회 12주간 투약한 후 저용량으로 전환해 1회 12주간 투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토클리맙 약물 농도에 따라 면역 글로불 수치가 비례하게 증감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투여한 용량 대비해서 뭐한다? 요게 감소된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회사들은 1투여하면 1이 감소되고 2투여하면 2가 감소돼야 되는데 1투여했는데 막 3이 감소되고 2투여했는데 막 2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야. 다른 회사들은,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만든 이 후보 물질은 정확하게 비례해서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례해서. 이게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짝 벼락치기 해가지고 다음날 시험 점수가 어떻게? 들쭉날쭉 하겠죠. 그죠? 근데 뭐예요? 비교가 좀 이상한가? 어쨌건 정확하게 넣은 만큼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타이레놀 하나 먹었을 때 어때요? 머리가 좀 덜 아플 수 있지만 두 알 먹으면 좀 더 괜찮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바토클리맙 교용량을 투여받은 환자 중 76%가 반응을 보였다. 100명 중에 76명이 투여받고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고, 자, 이 면역 글로불린 감소율은 77%로 확인됐다. 갑상선 호르몬 정상화와 그때 항갑상선 치료제 중단을 달성한 환자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치료율이 몇 프로예요? 절반 이상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토클리맙 조용량을 투여받은 환자 중 반응률을 보인 환자는 약 68%였으며,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감소율도 65%로 고용량 대비 수치가 하락했다. 갑상선 호르몬 정상화와 ADT 중단을 달성한 환자는 36%였다. 그러니까 뭐요? 저용량보다는 무조건 고용량이 좋다라는 거죠. 그 뭐요?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된다?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토클리맙은 경쟁 FcRn 저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면역 글로불린 감소 효능을 갖추고 있다며, 유의미한 임상적 결과를 위해 큰 폭의 면역 글로불린 감소가 필요한 적응증에서 높은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고용량, 저용량에 따라서 확실히 효과가 나뉘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넣어서 어떻게 조금 더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완벽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동종계열 내 최고이자 최고 약물 가능성. 자, 갑상선, 자, 요게 내용이 뭐였죠? 자, 이거 그냥 갑상선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갑상선 치료제에 대한 의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 데 있다. 자,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이 과잉돼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미국에서 33만 명의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존재하며 매년 6,5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된다. 그레이브스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항갑상선 치료제 처방을 받고 있다. 자, 이 치료제를 맞는 환자 중에 25% 30%가 재발을 일으키거나 내성이 생기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임상 결과에 따르면 바토클리맙 투여한 환자는 그죠? 항갑상선 치료제를
복용량 증가 없이도 갑상선 호르몬 T3와 T4가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또한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여 환자는 56%는 항갑상선 치료제 복용을 중단해도 T3, T4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 고용량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항갑상선 치료 요법에 대한 잠재적 대체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부분이다며, 쉽게 얘기해서 ADT, 항갑상선 치료, 갑상선 치료제에 뭐가 될 수 있다?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그냥 갑상선 치료제 이거 쓸 바에는 그냥 요거 써. IMVT 1402 투여 받아 그냥. 왜? 효과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통제에 타이레놀이 있다 하면 우리 다 진통제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알 먹어야 될 거 하나 먹으면 치료된다. 요게 뭐요? 140이다. 자, 그래서 이게 70% 이상 감소된 환자들에서는 60%가 요거 항갑상선 치료제 없이도 약물 반응을 효과적으로 보였다. 항갑상선 치료제 의존성을 줄였다는 점을 꼭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로 바토클리맙이 전 세계 유일 치료제로 동종계열 내 최초 약물이자 동종계열 내 최고 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자, 이뮤노반트는 이번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같은 기전을 가진 1402로 약물을 전환한 후 연내 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상을 건너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이미 FDA로부터 어떻게? 자, 임상계획 승인을 최초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상을 건너뛰고 3상 받는 걸 최초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 임상 3상에 대한 임상 디자인도 FDA와 함께 협의를 해서 다 디자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건데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겠죠. 바토클리맙 고용량을 투여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임상 3상에서는 26주에서 52주간 바토클리맙 고용량과 위조, 대조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뮤노반트 1402로 약물을 전환한 후 최종 허가에서 획득을 위해선 적어도 2개 이상의 확증 임상 시험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이다. 이번 공개된 1402 임상 3상 디자인에 따르면 52주간 실험이 진행되므로 결과 발표는 27년이 될 전망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이미 1상에 대한 모멘텀과 효과는 봤습니다. 3상 진입 시에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이 바이오 관련된 시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기대감으로 작년에 이뮤노반트가 13배가 올라도 한올바이오파마 못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2차전지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받쳐줬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바이오 시장이고 바이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단일 적응증만으로 최소 2조 매출 예상이 된다는 거고, 최종 승인까지 시일이 걸릴 예정이지만 바토클리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쟁사들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갖고 있는 안티-FcRn 기전 약물은 현재 이뮤노반트를 포함한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UCB 등 총 4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자, 그중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이뮤노반트가 유일하다. 자, 김민정 DS투자증권연구원은 아제넥스가 개발 중인 비브가르토는 바토클리맙에 비해 이 면역 글로빈 소치 감소 효능이 낮아, 항체 감소 효능이 낮아 그레이브스병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마 UCB의 로자놀렉시 주막 같은 경우 알부민 저해를 통한 LDL 콜레스테롤 상승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2조잖아. 2조 6천억. 거기서 로열티 15%면 얼마요? 4천억. 그죠? 거기서 추가적인 적응증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땐 한올바이오파마가 1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오는 돈만 몇 천억 몇 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이유고요. 자, 보면은 요 부분을 보면 암젠의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테페자가 출시 2년 만에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지난해 20억 달러 매출 올린 만큼 바토클리맙은 단일 적응증만으로도 출시
이 실시 후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민정 연구원은 1401 그레이스병 적응증에서 매출을 보수적으로 20억 달러로 예상하는 이는 60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얘기해서 보수적이 20억 달러고 성장은 6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그죠? 자, 여기서 갑상선 합병증은 그레이스 합병 합병증으로 시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노반트가 경쟁사인 아제넥스, 존슨앤존슨이 타겟으로 하는 중증 근무기력증 다발 신경병증이 아닌 차별화된 적응증으로 그레이브스병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올바이오파마의 상업화 전 단계 임상으로 진입이 FDA로부터 승인된 만큼 향후 적응증 확장 대역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일들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시장에서 뭐가 있다? 시장에서 이제는 수급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후보 물질은 이미 이뮤노반트에서 다 효능을 보여줬고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3상 임상 계획 승인까지 끝낸 상황이고요. 환자 등록 완료되고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한올바이오파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즉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 미국 주식의 특징은요. 실적이 나왔을 때 올라갑니다. 아까 봤겠지만 이미 100% 올라갔죠. 이 결과가 잘 나오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임상 3상이 이뮤노반트에서 시작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미리 반영받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임상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스권을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떻게 성공되면 갑자기 플러스 3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 시장. 왜? 상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3상이 성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어떻게? 이미 2년 후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어떻게 돼요? 13배가 그냥 올라가 버린 3, 4배가 그냥 올라가 버린다. 승인 성공하든 실패하든 실패하면 어떻게 돼? 실패하면 급락 성공하면 재료 소멸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먹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야. 공부만 잘하면 주도주만 잘 잡고 기대감만 잘 이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이 더욱더 기대감만 잘 이용을 한다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주식을 들어가서 물린 후에 빠지면은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욕하는 건데 사실상 기대감만 잘 잡아낼 수 있고 이러한 구간에 잘 매수해서 기대감을 끌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먹을 수 있는 좋은 회사다. 좋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쯤에 주가 막 급등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팔고 나오면 돼요. 응? 팔고 나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아직도 못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 전달을 좀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한 1280분 정도가 계신데 제가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한올바이오파마 관심이 있거나 내가 한올바이오파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내용들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올바이오파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한올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관련돼서 여러분들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1280명 중에 이 유한양행 구독자분, HLB 구독자분, 그죠? 등등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바이오 구독자분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이오 주도주가 왔잖아요. 바이오 주도주가 왔잖아. 놓치면 안 돼.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 끝까지 들고 갈 거다. 주도주에 언제? 끝자락까지.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같이 동행해서 갈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렇게 박스권을 지난 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한올바이오파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런 상승 조정 폭이 굉장히 커요. 급등 급락을 반복할 겁니다.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기고 와야 돼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평단가 3만원, 4만원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2만원이신 분들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조건 존버 타서 끝까지 먹겠다 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만원에 매수를 했어요. 한올바이오파마를.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을 갔다. 7만 5천 원 갔어. 그럼 내가 1억을 넣어서 5천만 원이 수익 중이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 조정이 한 30%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30% 나오면은 거의 한 5만 4천 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30% 조정이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그럼 내 수익률은 어떻게 해? 내 수익률은 8%로 쪼그라들죠. 얼마? 플러스 400만 원. 그럼 나는 5천만 원 수익이었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00만 원 돼버리는 거야. 4,600만 원 뭐야?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그래도 버티지. 왜? 회사가 좋으니까. 근데 다시 올라갔어. 다시 올라가서 7만 5천 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7만 5천 원 찍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매도해버려요. 왜? 내 5천만 원 생각나니까. 수익률이 5천만 원 생각나니까. 4,600원 손실 본 것 같으니까 다시 본전 오니까 수익으로 파는 거야. 근데 어떻게? 팔면 날라가죠. 다시 어떻게? 추격 매수하면 또 물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이때가 생각나는 거야. 이때 수익률 이거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급등할 때는 물량을 좀 덜어내. 물량을 덜어내고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시 매수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일자로 올라가면 어떡해?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주도주라는 게 한 달 만에 빡 올라갔다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5개월, 6개월, 1년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이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010-9201-6329로 한올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관련돼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한올바이오파마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셔서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있는데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 들고 가는 거 맞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죠? 자, 잘 기억해봐요. 자, 2023년도 뭐가 주도주였죠? 2차 전지가 뭐였다? 주도주였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주도주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많이 올라갔죠. 주도주로서. 시가총액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안에 섹터 본 적 있어요? 섹터? 개별 섹터? 어떻게 올라갔어요? 자, 리튬, 양극재, LFP, 폐배터리, 2차 전지 장비. 기억이 나요? 얘가 일주일 올라가고요. 얘가 일주일 올라가고요. 얘가 일주일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리튬이 일주일 쫙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양극재가 쭉 올라갔고 조정을 받고 LFP가 쭉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2차전지 폐배터리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돌아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올라가. 그 중에서도 다른 애들은 일주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리튬과 양극재예요. 핵심적인 부분. 그죠?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적인 부분. 리튬과 양극재가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 일주일 올라가고 빠졌을 때 얘네들은 2, 3주씩 올라가고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순환매가 돌면서.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ADC. 자, 바이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안의 섹터는 ADC. 비만 치료제.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카티. 그죠? NK세포, 카티.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순환매, 항암제 섹터. 그죠? ADC 지금 올라가는 거 뭐요? 레고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시장 마이너스 2% 빠진 얘네 올라가잖아. 뭐야?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얘네 ADC 테마가 도는 거예요. 비만치료제 뭐 하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잖아. 그 얘네가 원래 조정받을 때 얘가 가고 ADC가 조정받을 때 카티가 가고 카티가 조정받을 때 유전자 치료제 가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순환하면서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 강력한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게 뭐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다. 생물보안법. 제가 왜 자꾸 얘를 강력하게 보냐면 잘 봐봐요.
우리 ADC를 만들고, 그죠? AD 만들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항암제를 만들고, 그죠?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위탁 생산.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거 들어가는 재료들 뭐요? 원료 의약품이요.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기본적인 게 뭐다? CDMO와 원료 의약품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생물보안법이 무엇이냐?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미국 회사들이 여기에 원료 의약품 공급 못 받고 위탁 생산 못 맡기는 법안이 뭐예요? 생물보안법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그럼 서명되는 순간 미국 회사들이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못 맡긴다고 중국에. 이거 누구 수혜요? 우리나라 수혜잖아. 이해했어요? 자, IRA 법안 뭐였어요? 23년도에 2차 전지가 폭등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 IRA 법안이잖아. 맞죠? 맞잖아요. 그쵸? 자, 이때 당시에 IRA 법안을 통해서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2차 전지 많이 올랐죠? 이 IRA 뭐예요? 중국의 원자재와 중국의 뭐요? 장비들 사용하지 말아라. 공장에 넣지 말아라. 그럼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중국을 때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았잖아. 우리나라가 수혜 볼 거다. 2차전지 기업들이 뭐요? 기대감이라는 게 끌어올라졌다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뭐 봐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된다. CDMO와 원료의약품.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히든으로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을 테니까 꼭 체크해서 받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한양행 죄송합니다. 이 한올바이오 파마 관련된 입장은 010-9201-6329 위에 번호로 한올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관련돼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한올바이오 파마 끝까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몇 달 동안 큰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정말 텔레그램만 그냥 가라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고 내용들 다 체크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올 입장 남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할 때 주도주를 잡는 이러한 기법들까지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